아까 그 이태리님, 부동산 값이 왜 올라가요? 정말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원인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주식값하고 부동산 값하고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갑자기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났는데? 어디서 돈이 나왔어요? 금리가 낮아졌어. 코로나 경제위기도 하고 해서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금리가 낮아서 은행 신용이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좋아졌는데 시중은행이 가장 안전한 신용은행이 가장 안전하게 신용투자할 때가 돈 빌려줄 때가 한마디로 신용 공유할 때가 돈 빌려줘서 돈 벌 때가 부동산밖에 없거든. 정말 생산하는 장사든 제조업이든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책을 이 방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최종 단말 지점이 돼야 된다. 민간은행을 나라의 총 유통 통화량이 많아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총 통화량을 높였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나라의 총 통화량이 늘죠.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죠? 그럼 경제가 돈맥 경화에서 벗어나서 돈이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돈맥 경화가 생겨요. 부동산으로만 돈이 가니까. 그래서 모세혈관까지 부동산으로 안 가고 전체적으로 돈이 스프레드 되려면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어차피 중앙은행에서 돈 만드는 거니까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돈이 발권하는 돈이 지금 민간은행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돈이 중앙정부로 가서 중앙정부가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통해서 자영업, 소기업 등에게 무이자 대출로 지급되어야 생산단이 또 보존되고 부동산 값도 부동산 거품도 빠지는 겁니다. 끝! 어제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전부 그냥 윤석열, 박병석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인천공항 얘기가 나온 게 차라리 다행이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부 박병석 욕하고 윤석열 욕밖에 안 하는 상황에서 인국공이 터져나와서 나는 대환영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인국공 얘기가 나오면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갈 수 있다. 그겁니다. 또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선비주의, 산업공상, 골품주의, 학벌주의, 단발시험, 깡패주의 세상에서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국공 사태랑 무관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내가 경력 단절되고 여성에 대한 노동 기회가 많이 열려있지 않고 여성은 배제되어 있고 학벌도 높지 않고 경력은 단절됐고 키우느라. 근데 다른 집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고시 쳐가지고 판사네, 검사네, 변호사네, 의사네 하고 있는데 딱 판때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갭 투자하면은 충분히 깜뿌라치 하고 남겠다. 그래 전부 그걸로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은 판사, 검사 그런 거 필요 없어. 집불도 돈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중여고 나와서 어떻게 돈 잘 굴리면 갭 투자 잘하면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우습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다 몰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해봤자 처발리니까 그쪽 사람들도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라고 안이하게 있다가 나도 큰일 나겠네 싶어가지고 또 덩달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야들은 더 유리하잖아.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그렇게 된 게임 아닙니까 지금?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고요. 물가도 올라가야 되고요. 서비스 가격도 올라가고요.
따라서 그와 동시에 임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통화량이 늘어야 되고요. 돈맥 경화가 생기면 안 되고요. 돈이 풍성하게 풀려야 되는데 돈이 모여있는 곳에만 모여있고 부동산과 주식에만 거품이 몰려있고 전체적으로 스프레드가 안 돼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이쪽은 바짝 말랐고 이쪽은 축축하고 물 넘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결국 다시 문제는 홍남기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용 빼는 재주가 없잖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말랐다. 중앙은행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공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나 있는데 돈 빌리달라 하는 애들은 민간은행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맞습니까? 한국은행은 재정정책을 펼치는 단위가 아니고 한국은행은 할 수 있는 게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무슨 정책? 통화정책.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건 통화정책입니다. 돈이 적다. 그럼 통화량을 공급해야 된다. 이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근데 갑자기 한국은행이 줄 서세요. 돈 줄게요. 합니까? 은행인데. 그래서 자기들한테 돈을 빌려가는 자들이 생겨야 발권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발권이란 뭐다?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을 발권이라고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돈 찍는 걸 발권이라고 안 하고요. 경제학에서 발권이란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니, 중앙은행에서. 그럼 돈 빌릴 사람 모여라 하는데 정부는 돈 빌리는 줄에 안 서고 민간은행만 줄을 서가지고 민간은행한테만 돈을 빌려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은행이 빌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도로 갖고 가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민간은행도 돈 빌려줘서 먹고 사는 데고 중앙은행도 돈 빌려주는 곳이죠.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 아세요? 중앙은행이 사회에 돈을 많이 빌려줘서 신용 공급을 해서 통화량을 늘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돈 빌린 사람 줄 서라 했더니 민간은행만 줄 서가지고 민간은행한테 돈 빌려줬더니 민간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다시 딴 데 민간에 부동산 주식에 돈 빌려주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다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지 아십니까?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은 140조 반납 스토리가 그 얘기입니다. 온 국민이 대경 실색하고 나자빠져야 될 뉴스를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돈한테 돈 갖고 중앙은행에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박상학이 또 곽상도 또 누굽니까 미통당의 그 인간 가짜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전국이 흘러가는 걸 보면 박상학이고부터 뭐 김상진 곽상도 또 누굽니까 저기 주호영 이런 애들이 도발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 도발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하는데 개차반 도발을 할 때 이 도발을 즉각 응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인간 개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가짜는 놈들 그만 상대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 개인 발전사에서도 친구한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잖아요. 야, 인간 가짜는 놈들하고 너무 일일이 흥분해가지고 가하고 싸우고 고등학교 동창들 간에 싸움 붙고 막 이상하게 꼬이면 그러잖아요. 인간 가짜는 놈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하는 데 집중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 가짜는 것들을 좁혀는 일에 집중하면은 나라 전체가 같이 하향 평준화가 돼요. 예, 같이 하향 평준화가 돼요. 그냥 가드를 떠들어라 그러고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가드한테 말려드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낮추는 어그로에 계속 낚시에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사실은 박상학이는 자기를 욕해주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생관계예요, 솔직히 말하면. 박상학이 좋아합니다, 우리 욕하는 거를. 우리 말리지 맙시다, 진짜로. 그래서 가들은 그렇게 우리 도발하다가 총선으로 크게 손해봤잖아요. 그럼 됐어요. 우리는 본전 뽑았어요. 총선표로 가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압승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뭐 잘했다기보다도 맞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본전 다 뽑았으면 이제는 시장을 옮겨야 돼요. 우리는 그냥 챙길 거 다 챙겼어요. 이제는 쌩 까고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여유 있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 7, 8, 9등급에 대한 정부의 보증 비율이 몇 프로예요? 바로 지금 현재 2020년 6월 29일 시점에서 정부가 서민에 대한
서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작같이 된다는 거예요. 답. 이거면 충분해요.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아도 알아요. 100% 아니다. 100%이면 벌써 광고하고 홍보하고 잘난 척하고 벌써 난리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몇 프로인지 잘 모르시죠? 신용등급이 저등급인 7, 8, 9등급인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보증보험료 보증 비율이 몇 프로인지 잘 모르시죠? 모른다는 얘기는 100%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100%면 전 국민이 다 알게 자랑하고 홍보하고 언론 보도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맞죠? 출원법이 간단해. 이제는 그거 찾아보기도 제가 지쳤어요. 온 국민이 다 알도록 홍보 안 된 걸 보니까 100% 아니구나. 맞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보증이라는 것은 100% 아니면 그냥 빵프로입니다. 100%가 아니면 99%나 1%나 똑같죠? 정부의 원금 손실 보증이 100%가 아니면 99%인 거하고 1%인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 돈이 안 가죠. 그러니 모세혈관으로 돈이 안 가는 거죠.